과학고에 입학하려면 지필고사를 봐야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기출 문제도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수학, 과학 이런 거 선행 2, 3년 돌렸으면은 지필시험은 당연히 잘 보겠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공부한 아이들 상당수가 지필고사장에서 처음 본 유형에 적응하지 못해서 손도 못 대고 나온다는 거죠. 수학 선행하고 물리, 화학, 원, 투 섭렵한 아이들이 왜 과거 지필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질까요? 단순 정답이 아니라 채점자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학원에서도 안 알려주는 상위권 대학생들이 전공시험 A+ 받는 전략을 과거 입시에 적용한 지필고사 필승 전략 4가지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비싼 선행학습이 무용지물이 되는 비극을 막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과학고 이 지필이 단순히 어려운 문제 푸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평범해도요, 과학고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답안을 쓰기 전에 부분 점수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 부분 점수 해킹입니다. 사실 이건요, 상위권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국룰로 통하는 전략입니다. 대학 시험 관련 영상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모르는 문제도 백지로 내지 마라. 알고 있는 정의가 뭔지라도 써서 내라 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채점자가 점수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던져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걸 배워야 합니다. 왜냐면요, 과학고 지필고사 문제가 유형이 대학교 서술형 문제랑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문장을 단순히 예쁘게 쓰는 게 아니라 채점자가 1점이라도 줄 수밖에 없는 키워드를 배치하는 거, 이게 바로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비결이자 우리 아이가 과학고 문턱을 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문장부터 일단 쓰려고 해요.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글쓰기 실력을 보는 게 아니고요, 채점 구조를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이건 진짜 제가 컨설팅 할 때만 드리는 말씀인데, 문제를 읽고 바로 답안을 쓰면 보통 잘 답안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막히더라고요. 대신에 이 문제에서 어디에 점수가 어떻게 배정되어 있을까를 먼저 찾으세요. 이렇게 점수 단위로 사고를 쪼개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용어들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핵심은요, 완벽한 정답을 도출하는데 목매지 않아도요, 합격할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 원리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나중에 아이가 과학고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풀 때 있잖아요. 이게 그 소리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걸 아는 애들은 이 답이 틀려도 부분 점수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글이 예쁘고 좋은 글이다 이게 아니고 채점자가 점수를 주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최소 문장 법칙입니다. 부분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찾았으면 이제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짧고 안전한 문장만 씁니다. 이 문장 하나로 1점을 챙길 수 있는가, 오직 이것만 기준으로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화려한 수식어 같은 거는 다 빼고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그게 담긴 최소한의 문장으로 점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답안에 안정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점수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은 대부분 설명을 너무 과잉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3번, 손이 기억하게 만드는 출력 자동화입니다. 이걸 안다고 해도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이거예요. 시험장에서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암기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출력이 지연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학생들에게 초성 퀴즈라든지 빈칸 채우기 훈련 같은 거를 시킵니다. 선행을 많이 한 학생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뭘까요? 아는 거는 많겠죠. 하지만 답안을 쓰다가 시간이 다 간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출력이 지연이 있으니까요. 과학고 지필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니라 손이 먼저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출력 자동화 훈련은
공부를 못해서 한다기보다는 다른 경쟁자들 중에서도 내가 0.1초라도 먼저 답안을 완성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죠. 단적으로 얘기해서 공부를 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막상 적어서 내는 거는 한 줄, 두 줄만 써서 내면은 합격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초성 훈련, 빈칸 채우기, 받아쓰기 훈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제가 뭐 유료 컨설팅 받는 학생들한테만 몰래 시키는 극비 훈련이지만은 제가 유튜브에서 이걸 공개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초성 퀴즈나 빈칸 채우기라고 하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거 너무 뭐 초등학생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인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작업 기억의 부하를 줄이는 좋은 훈련법이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머리가 하얘지고 이렇게 되는 건요, 사실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인출 경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먼저 반응하게 만들고 좀 익숙해지고, 그 유형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공부를 나보다 좀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좀 시간을 벌고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학습량을 늘리라는 소리가 아니겠죠. 오히려 공부 시간을 줄여주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개념을 외워가지고 가서 외운 걸 쓰는 게 아니고, 고난도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해서 뇌가 이렇게 딱 굳어버릴 때 그 뇌를 다시 깨우고 기본적인 키워드를 빨리 인출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한 피지컬 훈련이다라는 거죠. 10시간을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한 문장도 제대로 못 적는 것보다는 손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애가 암기력이 약하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3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은 사실 좀 있으세요. 뭐 어머니 아버지가 이공계 대학생활을 하시거나 그러면 딱 기출문제 보면은 아, 대학교 때 만났던 그런 문제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 마지막 4번 법칙이 나머지 3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4번까지 보시면 아, 이게 비결이구나 라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4번입니다. 영재학교나 과학고는 정답이 아니라 탐구적인 서술을 뽑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고 이런 시험 보는 게 정답도 안 알려주고 점수도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점수 순서대로 그냥 위에서부터 커트라인 정해서 뽑는 거라면은 사실 점수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점수를 공개하고 모범 답안도 공개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겁니다. 그런데 공개를 안 하죠. 그 이유는 단순히 맞고 틀리고를 넘어서 이 학업 역량이라든지 탐구 잠재력까지도 다면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 너머에 쓸 수 있는 탐구 역량을 답안지에 써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답이 맞았냐 아니면 틀렸냐 이거보다도 이 학생이 실험을 직접 설계해 본 녀석인가를 답안지 행간에서 읽어낼 수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최소 문장으로 점수를 일단 확보하셨으면은 그 밑에 보강하는 그래프라든지 아니면은 나만의 탐구력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 담긴 한 줄을 쓱 더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하냐? 이 시험은 뭐 딱 써야 되는 것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쓰고 싶은 말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제시된 실험과 비슷한 실험을 내가 예전에 해본 적이 있다. 그런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문제에 봉착했고 이런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 아마 이 문제에서 나왔던 실험 상황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자신의 실질적인 옛날에 자기가 탐구해봤던 경험을 녹여서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쓴다 그래서 규정을 위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필고사에서 그냥 1점을 더 받고 문제를 하나 더 맞추고 이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채점관에게 발탁될 수 있는 4번 탐구적 서술, 이거는 단기간에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탐구의 사고력이라는 거죠. 채점가들은 그런 문장이 있을 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과학고 선발 원칙에는 그런 탐구력이 높은 애를 뽑게 돼 있으니까, 아, 단순히 문제 많이 푼 정답 기계가 아니라 진짜 과학이 뭔지 아는구나 라는 신호를 우리가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시험지에서. 이게 바로 평범한 아이가 조금 공부 더 잘하는 아이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이 실험, 과학이라는 거는 푸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라는 점이죠. 이 설계 능력이 지필 점수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탐구가 중요하다는 거네? 맞습니다. 물론 선행학습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 도구는 있어야 하지만 도구만 있고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필고사 기출문제를 한번 실제로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 문제집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 탐구 실험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탐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글로 보여주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필만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1년짜리 탐구 프로젝트를 돌리면서 그 사고 구조를 몸에 익히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탐구 로드맵 어떻게 짜야 하는지, 좋은 대회는 뭐고, 혹시라도 좀 들어가는 노력 대비 얻어가는 게 없는 대회는 뭐고, 이런 로드맵 사실 막막하실 겁니다. 대회는 뭐를 나가야 하는지, 또 논문은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시작을 해야 되는지, 또 이게 실질적인 입시 기회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 아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1년 스케줄 표를 고정 댓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클릭해서 그거 스크린샷 해두세요. 실제 설계도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고급 정보라서 여기서 영상이 짧은데 다 풀 수는 없고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 과거 때문이기도 하죠. 저는 포항공대에서 물리학 석박사 과정을 하면서 세계적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실험과학자로 일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가속기 연구소까지 가서 실험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왜 우리나라 영재들, 과학고 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실력이나 이런 건 훌륭한데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없을까? 장비가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과학을 포기하고, 좀 더 심각한 경우에는 내신 문제 하나 틀렸다고 해가지고 그 과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아이들의 실험실이 되어주자는 거죠. 저는 단순히 입시 기술을 파는 장사치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과학의 즐거움을 알고 그 과정에서 이 과학고라는 관문을 조금 쉽게 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거죠. 자, 오늘 지필고사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필 준비, 이 평범한 아이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지필고사 선행 많이 한 아이들도 많이 맞춘다는 증거는 어디도 없죠. 제가 매달 발간하고 있는 월간지가 있어요. 3호로 지금 발간이 됐는데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지필고사 모의고사와 함께 빈칸 채우기, 초성 퀴즈, 탐구력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장은 어떤 건지 모범 답안까지 과학고 기출문제 유형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제가 자료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우리 아이 과학고 보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만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월간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데 진짜 과학고 합격의 핵심은 지필고사라기보다는 1년 동안 이어지는 심화 탐구 프로젝트에 있거든요. 더 구체적인 로드맵,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지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직접 겪고 정리한 고급 정보를 아낌없이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이러한 과학고에 관련된 고급 정보 최대한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